그 오늘 강의 10시부터 맞죠? 네. 지금 경력자분들 다 오신 거죠? 네. 혹시 뭐 GA에서 오셨나요? 아니면은 원수사 혹시 어디 다니셨어요? 동양. 동양생명? 그러면 여기 하나? 동양이요? 아. 그럼 GA에서 오신 분은 없어요? 없으세요? 다 원수사 출신이세요? 그죠? 그러면 GA는 여기가 이제 처음이시겠네요. 그죠? 혹시 원수사에서 GA로 간다고 하면은 원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전에는 되게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저도 원수사 출신인데 저도 5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GA 이직한 지는 한 4, 5년 됐어요. 4, 5년 됐는데 그때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GA는 좀 못하는 사람이 간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잘하면은 거기 있지 왜 GA를 가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GA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많고 또 오히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수당을 놓고 다 오더라고요. 그냥 뭐 자녀 수당이 몇 천만 원, 뭐 1억이 있어도 놓고 오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놓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겠죠. 결단이. 가만히 있어도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는 그만큼 내가 고객들한테 더 좋은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유리한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직을 하신 거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고 제가 오늘 할 교육은 보험방송을 활용한 개인 브랜딩 교육이에요. 보험방송을 활용한 개인 브랜딩 교육. 저희가 보험방송하는 회사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GA 중에서도 보험방송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저희처럼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삼성화재 한 5년 정도 있었고 다른 GA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로 온 이유가 사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강의를 할 텐데 보험방송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홍보하고 개인 브랜드를 만들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GA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죠? 동양생명이면 동양생명이란 브랜드가 있죠. 근데 GA에도 브랜드가 있나요?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소개를 하기도 참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딩이 필수예요. 내가 곧 브랜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알려드릴 텐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제 이름은 이제 전병준 전문가라고 하고요. 저는 2011년도에 삼성화재 CRC 기업영업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네, 지금 10년 차 정도 됐고요. 거기서 한 영업팀장을 한 4, 5년 정도 했어요. 하다가 2016년도에 A 플러스 에셋이라는 G, 삼성생명 분들이 만든 G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직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 지금 보험 클리닉 있죠. 현빈이 광고하는 보험 클리닉. 그 회사는 피플라이프인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 클리닉도 런칭하는 것도 제가 다 같이 했고 거기서 인포머셜 DB 영업을 했거든요. 3년 정도. 거기도 DB 영업을 원래 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제가 가고 나서부터 몇 달 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3년 정도 인포머셜 DB 영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여기 회사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19년도에 사실 저도 피플라이프에서 연도대상도 받고 거기서 못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여기 메가르치 포더 VIP 본부로 이직을 한 이유가 이런 보험 방송으로 개인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사실 온 거거든요. 거기서도 아시겠지만 3년간 회사를 잘 다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됐고 하면은 옮기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원래 보험회사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이상은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쌓이고 하면서 3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럼 막 알아서 굴러가요. 근데 그걸 놓고 온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삼성화재에서도 그랬고.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온 이유가 보험 방송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개인 브랜딩 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보험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라는 방송하고 KBS 드라마넷의 120세 유비무한이라는 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봤어요. 예, 보셨죠? 이게 빠르시네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유튜브로 다 올리고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지금은 제가 보험 방송도 하지만은 그 신입사원 인사 채용하고 그다음에 육성하는 육성팀장 맡고 있어요. 지금 3층에 있거든요. 신입분들 제가 가르치고 개인 브랜딩도 도와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수상 활동했던 내역이고요. 2019년도에 피플라이프에서 연도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받았고, 그리고 삼보교실 제가 세미나도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포더 VIP 와서도 전체 MVP를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저번 달에도 MVP를 제가 했고, 1층 보시면 사진 이렇게 올라올 때 보신 거 있죠? 제 사진. 네. 그리고 삼성화재에서도 우수영업팀장상을 받았었고, 그래서 10년간 이런 활동을 했고요. 제가 방송을 실제로 찍었던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보여줘요, 고객들한테. 방송 DB는 사실 꼭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다른 DB 고객들은 꼭 보여줘요. 제가. 실제로 제가 했던 내용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가 뭐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찍었던 방송인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유명자분들 근데 상담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점을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것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제가 뭐 수백 분의 이런 유명자분들 보험 점검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네. 몸이 아프면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이 약하면 또 보험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로 누가 이제 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그냥 막 가입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보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험들보다도 할증이 거의 최대 할증이 매겨진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대출 받을 때도 금리가 저렴한 은행부터 알아봐야지 또 산은행부터 알아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뭐 알아보시지 않고 갑자기 급하게 덜컥 가입하시기보다는 뭐 저희 같은 보험 전문가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상이 되는지까지 알아보시고 네.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네, 이거는 녹화 방송이고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방송국에 틀어요. 뭐 KBS나 MBC, 뭐 드라마넷, 뭐 동아TV, 폴라리스TV 여러 군데 틀어서 DB를 생성하는 그런 방송이고요. 두 번째 방송은 요거는 이제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매일 저녁 6시 반에 생방 1시간 하거든요. 여기에 먼저 출연을 하고 여기서 좀 잘하시면 녹화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일회성이에요. 생방은 하루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보기는 올라오거든요. 근데 녹화 방송은 컨텐츠를 만들면 계속 뿌려요, 그거를. 남는 거죠, 그거는.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먼저 출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알짜 정보라는 시간에 저 혼자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암에 진단되고 실직이나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암에 진단되면 보통 또 치료하고 바로 직장에 복귀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또 쉬고 실직하는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쉬게 되면은 돈이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또 대출금이나 여러 가지 공과금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암이 진단되고 고용 상태가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고요. 고용 상태 변화의 형태를 보시면은 유급휴직이나 뭐 기타 뭐 정년퇴직이나 무급휴직은 얼마 안 되고 실직을 했다는 비율이 무려 84.1%랍니다. 이렇게 실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됐을 때 암보험이 만약에 적게 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암보험 보통 뭐 2천, 3천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직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됐을 때 사실은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 이런 매일 생방송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은 다 출연을 사실은 하실 수 있어요. 출연을. 그리고 하셔야 되고.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아 나는 방송하고 나랑 안 맞아. 나는 방송은 안 할래. 그냥 방송 DB만 쓸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 회사를 사실 활용하는 게 좀 약한 거죠. 그죠? 네. 만약에 김치찌개 맛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으면 어떨까요? 김치찌개 잘하는 집에 가서 나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이러면 그게 좀 아쉽죠? 제일 잘하는 거를 먹어야죠. 사실 제일 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활동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다 원수사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원수사하고 GA 비교 어떻게 다른지 하고 두 번째는 보험방송에 꼭 출연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보험방송을 활용한 개인 브랜딩 사례 제 사례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원수사하고 GA 비교인데 저도 원수사 다녀봤고 GA는 여기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GA. 짧은 기간에 저도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직을 많이 할 때는 처음에 힘들었어요. 짧게 이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거쳐보니까 아 GA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각 회사별로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그걸 다 알게 됐어요. 저도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했거든요. 보험사가 이렇게 많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쵸? 여기 동양생명에서 많이 오시는 거 있죠. 동양생명, 수호천사. 저도 저번 달에 동양생명을 많이 팔았어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좋죠. 그렇죠. 디딤돌 중심보험 많이 팔았습니다. 네, 좋은 회사예요, 동양생명.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손해보험사도 많죠. 그렇죠. 어디 보험사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하나생명. 그렇죠. 하나생명도 좋은 회사죠. 굉장히 그렇죠. 이 보험사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통합보장 분석을 하는 곳이 GA예요. GA.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하죠. GA 약자가 제네럴 에이전시. 일반적인 어떤 에이전시 회사라는 곳이 여러 가지 회사를 다 통틀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GA라는 곳이고요. 이런 거 라인업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회사별로 비교 자료. 그렇죠. 원수사에 사실 이런 건 없죠. 근데 GA 오면 이런 게 메가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보험 상품. 그렇죠. 하나생명에서 하나생명, 한큐 건강보험 이런 거 만들잖아요. GA에서 만들진 않죠. 원수사에서 만들어요. 만들고 자사 설계사들한테 판매하라고 하죠. 그렇죠. 자사 설계사한테. 그래서 큰 회사일수록 전속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전수율이 굉장히 강하죠.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죠. 보험사에서. 근데 지금은 이 전속 조직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회사를 만들고 뭐 삼성도 삼성생명 뭐 금융 서비스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꾸 보내고 위탁하고 그 위탁을 계속 하는 곳이 이제 GA예요. GA. GA는 보험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가 점차 될 거예요. 보험사는 상품을 만들고 GA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니네가 우리가 좀 팔아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경쟁이니까 좀 더 좋게 만들어줘서 판매해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GA에 처음 이직할 때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난처한 경우. 어디 보험회사예요? 라고 저는 지금도 질문을 받아요. 제가 분명히 방송 DB로 만났고 다 그런 걸 만났는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 보험회사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동양생명이요, 하나생명이요 말하면 되죠. 명함 주고. 근데 지금은 메가예요. 뭐 어디예요? 원수사일 때는 삼성화재는 아닙니다. 삼성생명에서 왔습니다. 명함을 주고 배지를 삼성을 배지 짜고 다니지. 저도 그랬거든. 그럼 삼성에서 왔구나. 삼성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GA는 메가 주식회사에서 왔습니다. A 플러스 S에서 왔습니다. 거기가 뭐예요? 학습지 회사예요? 교육방송인가요? 메가? 교육인가요? 메가스터디인가요? 거기가? 모르죠? 몰라요. 응? 뭐지 거기? 보험회사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어요. 다 알죠? 하나생명 다 알고 동양생명 다 알죠? GA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가장 유명한 GA 이름 말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소개나 개인 브랜딩이 필수예요. 이거 안 하시면은 커트예요, 커트.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 가서 사나요? 백화점 왜 가죠? 그죠? 브랜드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시장 가서 잘 안 사요. 그렇죠? 좋은 거는 다 백화점 가서 사죠. 그래서 자기소개, 개인 브랜딩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보험방송에 꼭 출연해야 하는 이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험은 무형, 보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품. 우리가 자동차 세일즈 하면은 보험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보이잖아요. 중고차 팔아도 보이죠. 신차 팔아도 보이고. 그러면은 차를 보고 설명을 하면 돼요. 고객은 차를 보겠죠. 그렇죠? 차의 장점을 설명하면 되는데 보험은 뭐 보고 설명할 게 있나요? 없죠. 가입서에서 하나 들고 가서 하는 건데 다 글자지 그게 뭐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무형의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가 영업의 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팔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하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회사와 설계사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믿음. 저 설계사를 믿을 수 있냐?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설계사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자꾸 상품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꾸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왜냐면 고객은 상품을 몰라요. 동양을 가져가든 하나를 가져가든 내가 설명 잘하면 되거든요. 신뢰성. 이유가 뭐냐면은 보험은 초장기 상품이에요. 초장기. 보험처럼 긴 기간을 유지하는 상품이 있나요? 없죠. 심지어 종신이에요, 종신. 종신은 보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연금도 종신이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연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회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겠죠. 설계사가 나를 그렇게 지켜줄 것인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무형의 상품. 그래서 보험회사가 큰 건물을 좋은 위치에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회사가. 그죠? 막 나가면 막 큰 건물, 그죠? 삼성생명 막 있죠? 큰 건물, 그죠? 삼성화재 크죠? 다 크죠? 나가면 바로 있죠. 여기 2개나 있어요, 강남 쪽에. 심지어 A 플러스에서 GA죠. 그래도 건물이 있어요. 저 여기 있었어요. 저 몇 년 전에 여기 다녔었어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 GA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이거를 임대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걸었죠. 여기다가 그냥 A 플러스에서 타워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랑 거의 똑같은 회사예요. 삼성생명하고 같은 구조예요. 거기 다니셨던 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만든 똑같이 하려고. 그렇죠? 보험회사가 큰 건물을 좋은 위치에 갖고 있는 이유는 오랜 기간 망하지 않고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지. 특히나 생명보험의 기반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 있죠. 오랜 기간 내 돈 지켜줄 수 있는. 고액권 들어오잖아요. 큰 거, 종신보험 1000만 원, 그렇죠. 일시납 막 10억 들어오죠. 그럼 그걸 과연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나?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러면은 KBS도 있고 MBC도 있고 매일경제 TV도 있겠죠. 그렇죠. 방송국이 있겠죠. 보험회사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삼성, 현대 이런 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메가리츠 주식회사죠. 그죠?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KBS, MBC, 매일경제TV 방송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이라는 공신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뢰성. 안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S처럼 건물을 여기다가 막 크게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사 아니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 건물을 어떻게 감당해요? 몇 천억인데. 그죠? 감당 못해요. 저는 이 건물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지하철역 가깝고 우리가 다 쓰고 보통은 보험사도 한 층 정도만 써요. 보통 가면 임대해서 써요. 그것도 막 닭장처럼 막 다 집어넣죠. 70명씩 막 앉을 자리도 없어요. 막 덩치 큰 사람들은. 그죠? 박스 막 다 쌓여있고 난리 나죠.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방송이라는 공신력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이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뢰성. 설계사는 못 믿어도 방송국이나 방송은 믿겠죠. 그죠? 우리가 어제 저기 서울시장 선거를 했죠.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됐잖아요. 방송국에서 막 얘기하죠. 몇 프로에 100%에 다 서울시장이 됐다. 우리가 그 말을 못 믿나요? 믿죠. 당연히 믿죠. 당연히. 그렇죠.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성이. 우리는 못 믿어도 방송국은 믿는다. 근데 우리가 방송국에 나가죠.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신뢰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 방송을 제작하고 출연하고 DB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보험 방송으로 우리가 DB를 만들어서 보험 방송 DB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것만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사실. 그거 하나만 하기에는. 그리고 보험 방송 DB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왜냐면은 방송이 좀 뭐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정지가 될 수도 있고 DB라는 것도 나오다가 덜 나올 수도 있고 가변성이 굉장히 많죠. 가변성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보험방송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방송 DB도 있지만 보장 분석 DB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내가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가면은 지금도 DM이 막 와요. 뭐 DB를 사라 막 이렇게 어디 마스케어 어쩌고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오고 7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러면서 많이 오거든요. DB 업자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해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장 분석 DB를 내 보험 방송의 브랜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내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홈쇼핑 DB도 있어요. 홈쇼핑. 롯데 홈쇼핑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홈쇼핑 DB도 내가 보험 방송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롯데라는 브랜드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롯데라는 브랜드보다는 내가 보험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브랜드겠죠. 그리고 지인시장. 여기를 좀 공략해야 돼요. 지인시장. 그동안에 나에 대해서 그냥 일반 동양생명 설계사, 하나생명 설계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겠죠. 내 지인시장들은. 근데 내가 갑자기 방송에 출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 사진 나오고 잘 나가게 자꾸 보이면 내 원래 지인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방송을 나오네? 뭐 어떻게 승진했나? 아니면 어디로 간다? 잘 되고 있나? 관심을 가져요. 갑자기. 그러면서 다른 데 물어보려고 하다가도 또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알려야 돼요.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소개시장. 여기도. 소개시장. 소개해줄 때 설계사를 동양생명 다니시는 분이야. 하나생명 다니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것보다 어디 방송 출연하시는 전문가야. 한번 받아봐. 얘 이런 기회 없어. 보험방송 출연하시는 분이야. 연예인이죠. 거의 연예인.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래?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 방송에 나간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성은 기본 확보가 돼 있겠죠. 외모도 어떨까요? 외모도. 아주 비호감은 못 나가겠죠. 그렇죠. 외모도 기본 확보가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간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설계사 소개받는 것보단 방송 전문가 소개받는다는 게 고객들한테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소개 확보 요청이 쉽다는 거거든요.
방송 출연을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해서 모든 시장에서 활용 가능해. 모든 시장 다. 이걸 하기 위해 제가 온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실제로 제가 이거 제일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걸 많이 해요. 그냥 이것만. 파일 이것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못 이기겠죠 그러면? 이것만 하는 사람보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험 방송을 활용한 개인 브랜딩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별건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이거 작년인가 제 오픈 카톡으로 상담이 들어왔던 사례예요. 저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픈 카톡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뭐 매일경티 보험해결사 시청 중에 뭐 전화를 했는데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톡방으로 이용하게 됐다. 근데 내 톡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매일경제TV로 들어왔다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 톡방을 알았지? 내 블로그나 뭐 인스타를 본 건지 우연히 본 건지. 그래서 아들들이 20대고 농협에 가입을 했는데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좀 조언해달라 라고 오픈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경상도 분이었어요. 경상도 분. 경상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쵸?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서울에 있었어요. 아들. 다행히. 그래가지고 엄마는 못 만났어요. 엄마는 못 만나고 아들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해서 두 아들이 어린이 보험하고 이런 보장성 보험을 해서 30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 체결을 했거든요. 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 군데 뿌려놓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계속 홍보해놓고 그물을 쳐놔야 돼요. 그물을. 그죠? 어떤 분은 자기 카톡 이름도 없는 분이 있어요. 점을 해놔, 점. 자기 이름을. 저 사람 뭐지? 이름이 뭐지? 왜 점이지? 설계사인데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방송도 안 나오고 싶어. 나를 주목하지 마. 나 내버려둬. 이러신 분도 있어요. 아시죠? 그죠? 혼자 그냥 조용히 밥 먹고 다니고 말 걸어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분, 설계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홍보가 안 돼요. 우리는 나를 이제 홍보해야 돼요. 삼성에서는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은 무조건 이제 방송 사진으로. 여기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 방송 사진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출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경제TV 출연하는 날이 많이 잡히면은 미리 언제 출연한다라는 거 저는 거기다 올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도 보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가 바뀌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올려놔야 돼요. 방송 사진으로. 그래야 신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제가 어디 출연하고 있고 DB를 여기를 다 반값에 제공을 하고 뭐 입사 보험문의 오픈카톡 다 깔아놓고 제가 방송 나왔던 거를 다 올려요. 이거는 사실은 영업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리크루팅의 용도도 있어요. 왜냐면은 리크루팅도 사람이 바로 안 와요. 나를 계속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어느 날 환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안 되겠다, 옮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 방송 계속 잘하던데 한번 알아나 볼까 하고 여러분도 알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거죠.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 해요. 저는 페이스북도 인스타 올리면 페이스북 연동되거든요. 거기도 제가 올려놓고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는 하진 않지만은 보험해결사 전병준 치면 나오긴 나와요. 제 블로그. 저희 어머니가 쳐봤더니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쳤는데 진짜 나오더라고. 내 블로그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보험해결사 전병준 치면 나와요. 고객한테 딱 쳐보세요. 이럴 수 있겠죠? 내 블로그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의 용도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많이 올려서 고객이 뭘 물어보면 내 블로그 어디 그 링크를 보내줘. 이거 보세요. 다 응대를 못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왔던 거를 보내줘도 돼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 말했던 거,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했던 거.
보내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고객가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서 네이버로 또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이버로 리크루팅이나 회사 알아보는 것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네이버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는 보험해결사 브랜드를 활용을 해요. 보험해결사 브랜드 보험해결사 전병준 치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브랜드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육성 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교육을 계속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방도 있어요. 부산, 전주, 대전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본사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와서 들을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뭐 며칠씩 여기 와서 숙식하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대주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숙식비 주면서 올라와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다른 회사에서 다른 지점에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교육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번 들어서는 10번, 20번씩 반복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한 걸 제가 또 봐도 되새김질을 또 하는 거지. 소처럼 내가 먹었던 걸 또 다시 먹어보는 거지. 그럼 더 잘 돼요. 그렇죠. 남을 가르치다 보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인데 보통 1시간이에요. 1시간. 근데 1시간을 어디다 올리기가 카톡도 안 되죠. 못 올리죠. 1시간짜리는. 웹하드 뭐 이런 데 올리면 되는데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고 그럼 그거를 찾기도 힘들어요. 되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곳에 올리자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5만 원 주고 뭐 만들어준 데가 있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아이디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나 올리는지 알려주고 하루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 나도.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다 올려놨어요. 제가 강의한 거 다. 보시면 제가 아까 방송했던 거 여기다가 1분짜리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여기서 교육했던 거 방송 DB, 전화, 스킬, 세일즈, 클로징, DB 로드맵, 뭐 화재보험 설명서 다 올려놨거든요. 다 올려놨어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일반 강의 들으면 우리 회사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에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방송 DB 하는데 저쪽은 다른 DB 얘기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저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건 괜찮아요. 되게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강의하고 있는 거 방송 DB도 직접 우리가 했던 거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은 그냥 메가리치 전병준이라고 치면 돼요. 그럼 나와요. 구독해 놓으시면 제가 1, 2주에 한 개씩 올리거든요. 오늘도 이제 올리려고 갖고 온 건데 오늘도. 근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또 볼 수 있어요. 신입들이 들어오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번 해줘도 못 외워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강의를 또 보라고 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전문가가 돼요. 한두 달 만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무경력인데 3개월 만에도 DB 계약을 해요. 무경력인데 3개월 만에도. 저는 안 된다고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나처럼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경력이 없거나 무경력인데도 DB 계약을 지금도 해요. 3,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건 반복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전화 핸드폰에도 내 프로필 사진 올릴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 프로필 사진이 전달되게 전화를 하면 내가 뜨게 보험해결사 전병준 사진 이렇게 뜨게 그렇죠.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거에는 다 뿌려놓은 거야 전부 다. 그냥 발에 그냥 밟히는 대로 그냥 다 해놓은 거죠. 근데 그 정도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 그래야 아니면은 옆집 사람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옆집 사람 죽어도 몰라요. 뭐 옆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구이 났는지 그 정도로 올려놔야 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지인은 아니지 기존 고객이죠. 제가 보험방송 하기 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팀장님 안녕하세요. 카톡본이 뭔가 더 승승장구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언제 보험 정리 좀 하고 싶은데 급한 건 아니고 올해 가기 전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봬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있어요. 가끔씩.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으면서.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 설계사에서 보험방송 전문가 라는 프레임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죠? 서서히 바뀌겠죠. 서서히. 그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자기소개 페이지를 문자형으로 만들었어요. 문자형. 우리가 DB를 방송 DB 말고 다른 DB를 받으면 보통 문자로 많이 보내잖아요. 방송도 그렇지만 카톡으로 먼저 안 해요. 그렇죠? 좀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카톡으로 하면. 그죠? 그리고 보통 문자로 보내요. 업무적인 거니까. 그러면은 방송 DB는 우리가 방송에 나온 사람인 거 알죠? 다른 DB는 우리가 누군지 아나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내 소개 페이지 하나 보내요. 내 소개 페이지. 열어서 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렇구나라는 거 있죠. 어떤 소개 페이지는 열어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면은 문자에 그냥 이게 딱 떠야 돼요. 이게 문자에 딱 뜨고 제 명함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SK 플래닛으로 저희 메가 본사에서 보장 분석 DB를 하는 게 있거든요. 하는 게 있어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SK 플래닛 통해서 보험 점검 서비스 신청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로 배정된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 방송 출연 중인 전병주 전문가입니다. 잠시 후 상담 일정 하겠차 전화드릴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내고 이걸 보내면 고객의 인식이 조금 더 좋아요. 그냥 무조건 담당자 됐다고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웬만하면 빨리 받아야겠구나 전화를. 우리가 DB 받으면 전화 안 받는 사람 때문에 되게 짜증나죠. 죽어라 안 받아. 한 달 내내 안 받는 사람도 있어. 한 달 내내. 난 만나보고 싶어 그 사람. 한 달 내내 전화를 안 받아. 미쳤나봐 진짜. 내가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아니면 공중전화 같은 그런 다른 번호로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받아요. 그래도 미쳤나봐 그 사람은. 그죠? 선물만 받으려고 하는 건지 뭐 선물 DB가 있으면. 근데 이거를 계속 보내면은 인식을 해서 2주 만에 전화 받아서 가족 계약 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 전화 안 받다가 안 받겠지 하고 계속 했는데 2주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만나서 가족 계약까지 다 했어요. 만나서. 그랬는데 대부분 왜냐면 그분들은 좀 직장인이라 바빠요. 처음에 바로 바쁘다 보니까 일하다가 이거 보니까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보내죠. 이거를 계속 보내지 말고 이걸 계속 보내. 이거. 그럼 어제 그 사람이었네? 또 전화 왔네? 또 문자 왔네?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3-4번 보면 인식이 돼요. 그럼 그때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개인 브랜딩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보험방송 출연에서 공신력, 신뢰성 이게 중요한 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믿어? 가족도 아닌데 그죠? 엄마가 해도 가입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엄마가 설계사요. 딸들이 딸이 설계사해도 가입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못 믿어서. 그죠? 가족이라 못 믿는 게 아니라 설계사로서의 능력을 못 믿는 경우 있죠. 보험방송 출연해서 공신력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방송 DB 말고 다른 DB나 지인시장, 소개시장 이거 다 활용하셔야 돼요. 내 이미지를 가지고 다. 제가 보험 클리닉 있을 때 현빈이 10억 주고 현빈을 썼거든요. 10억이요. 모델료가. 근데 저 돈을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0억을 줬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를 진짜 모든 거에 다 돌렸어. 뭐 아침에 발표하는 거에도 현빈, 뭐 보장 분석 표에도 현빈, 다 현빈. 근데 기분이 좋아. 사진이 너무 잘생겼지. 기분이 좋아. 현빈, 내가 현빈은 아니지만 현빈이 보장 분석 표에 딱 있어요. 얼마나 좋아. 딱 뭐야 이거 브랜드죠.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피플라이프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방송 전문가로 자존감을 올리셔야 돼요.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설계사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 그래서 고객한테 밀리고 말리거든요. 고객이 헛소리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고객이 말려요. 근데 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존감. 자존감을 올리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관리자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신입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 많지는 않아요. 가르칠 사람이.
여기는 방송은 잘하는데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추후에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여기는 팀장은 밑에 한 3명만 있으면 돼요. 지점장은 밑에 한 10명 있으면 돼요. 그럼 지점장 되는 거예요. 이 실적도 되게 생각보다 높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원수하고도 훨씬 낮아요. 그리고 강등 규정도 거의 없어요. 원래는 못하면 또 강등시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본부장님 사람 좋아가지고 강등 안 시켜. 계속 그냥 하게 만들게. 네. 지점이 막 7명인데도 어떻게든 버티고 막 그래야지. 그죠? 안 잘리거든요. 본부장님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까지 가셔야 내 소득의 그레이드가 올라가요. 소득 테이블 다 있는 거 아시죠? 소득 테이블. 그 직급별로 테이블 다 있어요. 테이블. 근데 관리자가 돼야 테이블이 올라가요. 밑에 사람들 내가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야지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영업해서 오래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강의 여기 마치고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끝낼게요. 예. 개인적으로 면담 하실 때요. 예.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자료 외에 별도로 쓰시는 자료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 PT가 있어요. 그거는 오시면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보장 분석 DB는 네. 어떤 DB인가요? 커미션 DB인가요? 보장 분석 DB 뭐냐면은 네네. 그것도 제가 이제 DB 로드맵이랑 강의에서 하는데 원래는 출처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본사 메가 주식회사 길 건너 있거든요. 본사 있거든요. 거기서 루트는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이제 SK 플래닛이라는 OK 캐시백 하는 그 사이트에서 거기서 이렇게 뭐 누가 보장 분석 이런 거 누르면 포인트 주고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누가 젊은 사람이 누르면은 그걸 전화해가지고 하든지 루트는 여러 가지예요. 거기 SK 회원들을 당들 무작위로 전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는 몇 개 더 생겼거든요. 상담원이 일단은 그렇죠. 한번 퍼미션을 하고 녹취록이 제공이 돼요. 그럼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되 브랜드를 만들어서 연락을 해야 돼요.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좀 더 클로징 확률, 전화 받을 확률 이게 높아지거든요. AP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치겠고 경력자분들이 그래도 이번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활동을 앞으로 잘 해주시고 하시면서 또 여기 회사에 또 많은 기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방송도 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왜냐면 경력자가 방송에 나가야 돼요. 무경력 바로 못 나가요. 그렇죠? 경력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우리가 만나고 그렇죠. 방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